6월 28일은 세르비아인들에게 치욕과 영광의 역사가 교차하는 날이죠. 1389년 암셀베르트 전투에서 패배하고 세르비아 왕국이 오스만 제국에 정복당합니다. 1913년 같은 날 제2차 발칸 전쟁에서 티르크군을 다 쓸어버리고 500년 전에 원수를 대갚았지만 안타깝게도 세르비아인들에겐 나라를 잃은 슬픈 날로 기억되고 있죠. 하필 이런 날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에 왔다니 보스니아에 살던 세르비아인들에겐 뭔가 모욕적인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보는 순간 죽이고 싶었겠죠. 근데 이날 여기 온 건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6월 28일은 황태자 부부의 결혼기념일이에요. 결혼기념일이 왜? 뭐? 하겠지만 이 부분을 말하려면 기구하고 애절한 운명의 커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페르디난트는 원래 황태자가 아니에요. 황제의 아들이 아닌 조카죠. 황제에겐 루돌프 프란츠 카를 요제프라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헝가리 제국의 황위 계승자가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페르디난트가 시녀 출신인 조피와 사랑을 하고 있었어. 시녀라고 해서 평민은 아니고 백작가문 딸인데 당시 황실은 같은 왕가의 여자가 아니면 급이 맞지 않아.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아니 백작가문 딸이면 급이 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페르디난트는 난 이 여자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어 라고 버티죠. 와 멋지다. 상남자. 평소 같으면 황태자 자리를 뺏기는 건 물론이고 파문까지 당할 일이지만 이미 앞에 황태자가 자살을 해버렸는데 이런 상황에 또 파문을 시키면 제국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조피가 낳은 아들이 황제의 자리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페르디난트와 조피는 결혼을 하죠. 결혼은 했지만 국내에서 차별과 냉대는 아주 심했어요. 심지어 결혼식에는 황실 가족은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유일하게 참석한 사람은 페르디난트 계모와 그녀의 두 딸뿐이죠. 너무 속상했겠다. 같은 여자로서. 이 두 사람의 사이엔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은 당연히 황태자가 되지 못했고 다른 자녀들도 왕족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해요. 이유는 엄마의 출신이 미천하다는 거죠. 그래서 황태자 페르디난트는 아내에게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해 외교 무대에 자주 데리고 다녀요. 사라예보를 아내와 함께 방문한 것도 그 날짜를 결혼기념일인 6월 28일로 정한 것도 그런 의도였죠. 암튼 이렇게 보스니아에 도착한 페르디난트 황태자를 암살하기 위해 젊은 보스니아와 검은손 단원들의 공작이 시작됩니다. 황태자의 암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계획이 정말 우연을 거쳐 기적적으로 성공한 암살이죠. 근데 그 과정을 또 살펴보면 과연 이게 우연일까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어. 황태자 부부가 탄 차가 사라예보의 아펠 강둑에 도착하고 무하메드 메흐메드 바시치가 총을 쏘기로 했지만 순간 손이 막 떨리고 온몸이 얼어붙어서 총을 못 꺼내고 실패해. 그쵸. 그럴 수 있어.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1번 타자가 이렇게 실패를 하고 대기하고 있던 2번 타자 네델코 차브리노비치가 수류탄을 던졌는데 또 이게 황태자의 차를 맞고 튕겨나와서 다른 차 밑에서 폭발하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황태자 부부는 멀쩡하고 수행원 2명과 구경꾼 10명이 다치고 수류탄을 던진 차브리노비치는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청산가리를 먹어요. 근데 안 죽어. 청산가리를 먹었는데 안 죽어. 유통기한이 지났어. 그래서 물에 빠져 죽겠다고 옆에 있던 강에 뛰어들었는데 또 안 죽어. 가뭄 때문에 수심이 10cm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투신 자살도 실패해요. 곧바로 체포되고 술술 다 붑니다. 이렇게 2번의 암살 시도가 실패하고 기다리고 있던 단원들도 포기하고 다 도망가요. 사라예보에 오자마자 봉변을 당한 황태자는 아까 다친 수행원이 있는 병원에 병문안을 가겠다고 하고 황태자를 수행했던 장군은 암살 시도가 있었으니까 예정된 길이 아닌 지름길로 가자고 하죠. 근데 이걸 또 까먹고 운전사에게 말을 안 해. 정말 왜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는 원래 정해져 있던 길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길에 선발대가 아니어서 암살에 참여하지 못했던 프린치프가 있었던 거야. 정말 진짜 단골 카페 주변을 서성이고 있던 프린치프의 눈앞에
난데없이 황태자가 탄 차가 나타났고 그 순간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고 황태자 부부는 사망했죠. 모든 게 다 아내를 위한 일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아내를 죽게 만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걸 보고 황태자 부부는 불운에 불운이 겹쳐서 암살을 당한 거고 이 불운이 결국 세계대전을 불러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암살 과정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죠. 죽여도 죽지 않는 황태자를 진짜 죽을 때까지 막 다구리 쳐서 겨우 죽인 느낌? 그래서 황태자 부부의 음모론이 나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침공할 구실이 필요했으니까 황태자 부부의 암살 계획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거죠. 암살 자체를 기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검증된 음모론은 아니지만 당시 페르디난트 상황이 이런 음모론을 불러일으킬 법도 했죠. 지난 영상에서 황태자가 대오스트리아 합중국론을 주장했다는 얘기를 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나라 이름으로도 알 수 있듯 독일 게르만 민족과 헝가리 민족은 기득권 계층이고 다른 민족은 피지배 계층이죠. 그런데 피지배 계층에서 자치권을 준다는 건 기득권 계층의 권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당연히 국내에서도 반발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황태자비는 황실에서 전혀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니까 그 자식들 또한 제국에 항의하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미 페르디난트 뒤를 그의 조카가 잇기로 결정돼 있었고 설사 황태자 부부가 죽는다고 해도 오스트리아에는 이들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황태자 부부가 죽고 나서 그 자녀들은 거의 내쳐지다시피 한 걸 황태자 계모가 겨우겨우 걷어서 살폈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아내도 적이 많고 세르비아인에겐 미움을 받는 황태자가 암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 오스트리아도 잘 알고 있었대요. 황태자가 삼엄한 경호를 안 좋아한다는 이유로 느슨한 경호를 했고 이게 화를 불러왔다는 의견도 있죠. 황태자의 죽음을 이유로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게 우리 전쟁하자 선전포고를 하고 이게 전쟁의 시작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자 러시아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죠. 그러니까 또 독일이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이번엔 프랑스가 독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진짜 개판이구만. 어지러워. 헷갈려요. 그러다 독일이 이를 맞받아치면서 벨기에로 쳐들어가자 또 영국이 독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걸 두고 세르비아계 청년이 민족주의 열망으로 당긴 방아쇠가 뜻하지 않게 유럽 제국주의의 충돌을 불러일으켰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노노, 그건 너무 추상적이죠. 생각해봐요. 서로 선전포고와 전쟁을 했을 땐 구체적인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마련이고 음모론의 관점에서 황태자의 죽음을 보면 황태자의 목숨을 미끼로 쓸 정도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와 전쟁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 아마도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를 꺾어서 발칸반도 전체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었겠죠. 제국주의 시대라 식민지 경쟁이 활발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말만 제국이지 식민지 영토 획득을 거의 못하고 있었죠. 자, 그럼 오스트리아 뒤에 있던 독일은 왜 오스트리아를 도왔을까?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할 때 독일이 전쟁을 돕겠다면서 백지수표까지 썼다는데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한 걸까? 이 질문의 답으로 바그다드 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바그다드 철도가 또 뭐냐면 이미 부설되어 있던 베를린, 이스탄불 철도를 바그다드까지 확장하는 독일의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죠. 독일은 이 철도의 부설을 위해 오스만 제국과 합의를 다 한 상태였고 이름은 바그다드 철도지만 종착역이 바그다드가 아닌 바스라한까지 이어진 엄청나게 긴 철도예요. 독일 쪽도 베를린 위에 함부르크까지 이어지죠. 독일의 최대 문제점이 유럽 한가운데 땅이 있어서 바다로 나가는 게 쉽지 않죠. 해안도시 함부르크 동쪽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러시아에 막혀 있고 서쪽은 네덜란드와 영국이 있어서 아주 껄끄러워요. 만일의 사태에 영국이 막강한 해군력을 동원해서 독일을 봉쇄하면 아주 큰일인 거죠. 독일이 다른 유럽 제국들보다 식민지 확보 경쟁에서 많이 뒤처져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통일제국 성립이 늦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해군력이 막강한 영국이 독일을 짓누르고 있어요. 짓누르고 있어.
그런데 바그다드 철도가 완성돼서 바스란까지 독일이 나갈 수 있게 되면 단숨에 인도 아시아 지역까지 길이 나면서 독일이 진출할 수 있는 육지길과 바닷길이 동시에 뚫리는 거죠. 독일로서는 기가 막힌 묘수지만 다른 유럽 나라들에겐 아주 큰 위협이겠죠. 특히 영국엔 더 그래요. 전략적으로 바그다드 철도의 목표는 오스만 제국과 독일을 하나로 묶기 때문에 당장은 이집트의 수에즈를 위협받고 독일에게 바스라를 통해 동쪽으로 가는 지름길을 제공하면서 영국과 인도의 연결을 파괴하는 거죠. 독일이 커지면 필연적으로 프랑스와 러시아는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프랑스는 이미 1870년 독일의 통일을 막으려고 전쟁을 했다가 독일에 아주 개박살이 난 적이 있어. 지금보다 독일이 더 커지면 뒷일을 감당하는 게 큰일이죠. 러시아는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에게 져서 발칸반도 전체가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에게 넘어가면 지중해와 흑해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로를 봉쇄당하는 위기에 처하고 독일의 발전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위기를 뜻하는 건데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안 돼. 이런 상황에 독일에서 이스탄불까지 가는 철도의 가장 약한 고리가 세르비아를 지나는 노선이었죠. 보스니아는 오스트리아 영토였고 불가리 역시 독일의 우호적이었는데 세르비아만큼은 러시아의 편을 막 들면서 독일의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나라였죠. 만일 세르비아의 심기가 뒤틀려서 철도를 봉쇄하면 독일은 그냥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르비아를 소나기에 쥐고 있으려고 독일이 오스트리아에게 막 바람을 넣어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황태자 부부의 죽음이 이용되었다는 하나의 가설인 거죠. 사실 역사에서 음모론 얘기를 꺼내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데 어떤 사건을 두고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았느냐는 역사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말하다 보니 끝도 없이 얘기가 막 길어지네요. 두 영상에 걸쳐 사라예보 사건을 다뤘고 틈틈이 전쟁사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해요. 날씨가 너무 꿉꿉하고 습하고 거기다 덥기까지 비도 왔다 안 왔다 활동하기 아주 귀찮은 요즘이죠. 그래도 웃으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시작해봐요.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도 잊지 말고 안녕.